안녕하세요. 저는 비텐팀의 김수연입니다. 저희 팀은 항체 발견 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페이지 디스플레이 스트레치 수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바이오의약품이라는 단어를 쉽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이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이발루에이트 팔마에 따라 2019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전체 의약품 대비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최근 7년간 연평균 8.6%로 성장하였으며 향후 6년간 연평균 10.1% 성장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매출 비중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항체 치료제는 대표적인 바이오의약품 중 하나입니다. 항체는 체내 면역계에서 항원에 대응하여 비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단백질로서 체내로 유입되는 외래 유해 인자인 항원들에 의해 유발되는 독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 등은 체내 면역계의 항원, 항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체내의 항상성 및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질병의 유발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항원, 항체 간 면역 반응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져서 자체적인 복원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유해 인자에 대한 면역계의 면역 활성능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건강은 더욱 악화됩니다. 감소된 면역 활성에서 비롯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체내 면역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항체가 아닌 외부로부터 인위적으로 생산한 항체, 즉 유전공학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항체 치료제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였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대표적인 바이오의약품 중 하나입니다. 항체 공학 기술은 최초의 항체 치료제가 승인된 이후 비약적으로 진화해 왔으며 그 결과 항체 치료제 시장은 최근 수년간 개발된 신약들 가운데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항체 치료제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항체 치료제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제조되는 항체 치료제에는 마우스 항체, 키메릭 항체, 인간화 항체, 완전 인간 항체가 속합니다. 마우스 항체는 100% 마우스 유래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 항체이며 최초의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 항체의 경우 하마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개발된 항체가 키메릭 항체와 인간화 항체입니다. 키메릭 항체는 진 스플라이싱 기법을 통해 34%만 마우스 유래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항체입니다. 인간화 항체는 CDR 그래프팅 기법을 통해 90%에 가까운 인간 유래 염기 서열을 보유하고 있는 항체입니다. 두 항체의 경우 마우스 항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었지만 마우스 유래의 서열을 일부 가진 경우에도 하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인간 유래 염기 서열을 가진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우스 항체는 트래디셔널 마우스 하이브리도마 테크닉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으며 마우스 항체로부터 키메릭 항체와 인간화 항체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완전 인간 항체는 페이지 디스플레이, 트랜스제닉 마우스, 싱글 B셀 테크놀로지를 포함하는 세 가지 플랫폼을 통하여 개발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플랫폼 중 페이지 디스플레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페이지 디스플레이는 완전 인간 항체 치료제의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페이지 디스플레이 기법을 발전시키면 효율적으로 후보 물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페이지 디스플레이의 과정 중 바이오 패닝 기술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수정된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해 보았습니다. 페이지 디스플레이는 프로테인 간의 인터랙션을 보기 위한 기술로 페이지의 코드 단백질 유전자에 관심 있는 단백질의 유전자를 삽입하여 페이지가 단백질에 대한 유전자를 페이지의 내부에 가지고 있는 동안 페이지의 외부에 그 단백질을 디스플레이 하도록 한 기술입니다. 이 디스플레잉지는 다른 단백질에 의해 스크린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터랙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M13 필라멘토스 페이지 디스플레이의 경우 관심 있는 단백질의 DNA를 마이너 코트 단백질을 인코딩하는 P3 유전자나 메이저 코트 단백질을 인코딩하는 P8 유전자에 라이게이션합니다. 페이지가 증식하는 동안
길어진 페이지 입자는 Major Gene 8 코트 단백질의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통해 모이게 되고 Terminal Gene 3 프로틴이 끝부분을 덮습니다. 앞서 봤듯이 두 종류의 코트 단백질 모두 퓨전 프로테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8의 경우 3에 비해 훨씬 많은 퓨전 프로테인을 발현합니다. 페이지상의 항체 프래그먼트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가장 흔한 포맷은 말단의 페이지 진3 단백질에 이뮤노글로불린의 베리어블 체인을 유전적으로 퓨전시키는 것입니다. 항체의 크기 문제로 인하여 페이지상의 항체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항체를 변형시킨 scFV와 Fab을 라이브러리로 사용합니다. scFV는 유연한 폴리펩타이드 링커로 연결된 라이트 체인의 베리어블 리전과 헤비 체인의 베리어블 리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M13 페이지의 프로틴 3에 퓨전되어 페이지의 표면에 디스플레이되게 됩니다. 그 후 특정 scFV를 디스플레이하는 페이지는 특정한 항원에 붙게 되고 엔지니어된 페이지 중 하나는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하여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항원에 붙는 scFV를 선별해내기 위한 과정을 바이오 패닝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패닝은 4가지의 주요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라이브러리 준비 단계, 바인딩 단계, 워싱 단계, 일루션 단계가 이에 속합니다. 저희 팀은 이 4가지의 단계 중 일루션 단계에 대하여 투스텝 일루션이라는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투스텝 일루션은 글라이신 버퍼 pH5를 이용하여 윅 바인더 페이지를 먼저 제거해주고 글라이신 버퍼 pH 2.2를 이용하여 바운드 페이지를 일루션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계가 컨벤셔널 바이오 패닝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비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와 약하게 결합하는 항체는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보다 더 높은 KD 값을 갖기 때문에 일루션을 2번 진행하게 되면 약하게 결합하는 항체와 강하게 결합하는 항체가 나누어질 수 있게 됩니다. 바이오 패닝이 끝난 후에는 엘라이자가 진행됩니다. 이 실험에서 진행되는 엘라이자는 세컨더리 안티바디를 사용합니다. 96웰 플레이트에 안티젠을 코팅한 뒤 바이오 패닝에서 나온 콜로니를 사용하여 발현시킨 scFV를 바인딩 시켜줍니다. 그 후 이 scFV에 결합할 수 있는 엔자임 링크드 세컨더리 안티바디를 첨가해 준 뒤 TMB 서브스트레이트를 첨가해 줍니다. 이는 엔자임에 의해서 디텍터블 폼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scFV를 발현시킨 콜로니를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선별되는 샘플은 상대적으로 높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먼저 실험에서 사용할 버퍼를 준비하였습니다. 투스텝 일루션 바이오 패닝에 사용할 일루션 버퍼를 위해 글라이신의 HCl을 첨가하여 pH 2.2 글라이신과 pH 5.2 글라이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뉴트럴라이제이션 버퍼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일루션 후 일루티드 페이지의 pH를 뉴트럴라이제이션 버퍼를 첨가하여 7.5로 맞춰줘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일루션 버퍼와 같이 첨가됐을 때 pH 7.5를 만드는 뉴트럴라이제이션 버퍼를 찾기 위하여 일루션 버퍼와 뉴트럴라이제이션 버퍼를 섞은 후 pH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글라이신과 TEA를 1M 트레이스 pH 9.9와 150대 9의 비율로 1M 트레이스 pH 7.5와 1대 0.5의 비율로 섞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글라이신과 TA를 1M 트레이스 pH 7.5와 1대 0.5의 비율로 섞었을 경우 최종 pH가 7.5에 가장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1M 트레이스 pH 7.5를 뉴트럴라이제이션 솔루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일루션 버퍼로 TA를 사용하는 컨벤셔널 바이오 패닝과 글라이신을 일루션 버퍼로 사용하는 투스텝 바이오 패닝을 패러렐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진행 시 프로토콜을 잘 준수하고 컨타미네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인풋에서 유사한 값을 보이더라도 투스텝 일루션이 기존의 실험 방법에 비해 더 낮은 아웃풋을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투스텝 일루션이 비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실험에 대한 미숙함이 원인일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를 진행한 뒤 콜로니가 문제없이 나왔을 경우 엘라이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히트를 찾아낼 수 있었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으며 안티젠으로 SRBD를 사용한 두 번째 라운드를 통해 나온 페이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안티젠으로 SRBD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엘라이자를 할 때 TES 솔루션을 넣어준 뒤 멀티 파이펫을 사용하여 모든 펠렛을 파이펫팅으로 풀어주었습니다. TMB 서브스트레이트와 H2SO4를 넣어준 뒤 몇 개의 웰에서 색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A450나노미터에서 흑광도를 측정하여 시그널을 관찰하였습니다. 컨벤셔널 바이오 패닝을 수행하였을 때보다 투스텝 바이오 패닝을 수행하였을 때가 시그널이 나오는 샘플의 개수는 적었지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의 값이 전반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이 결과 또한 투스텝 바이오 패닝이 결과를 개선시킨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94개의 샘플 중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값이 높은 샘플을 BP와 BP 글라이에서 각각 5개씩 선별해 보았습니다. 이때 BP 글라이의 값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니프랩을 통해 10개의 샘플로부터 각각의 DNA를 얻어냈으며 이를 시퀀싱하였습니다. 뮤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8개의 샘플의 시퀀스를 비교해 보았을 때 BPG1B6의 시퀀스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를 독특한 시퀀스라고 간주하였습니다. 비록 이 결과가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BP 글라이로 프로토콜을 바꿨을 때 개성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엘라이자의 전체적인 결과에서 BP 글라이의 A450 값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온 것을 토대로 투스텝 바이오 패닝이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수행한 엘라이자는 히트를 발견할 수 있었던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의 퀄리티가 실험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패닝의 특성상 사소한 차이가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스텝 바이오 패닝의 실효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모든 바이오 패닝 결과에서 BP 글라이가 BP보다 좋게 나온 것은 아니며 이는 실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의해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라운드 이후 2라운드 진행 시 페이지 스톡을 사용하는 1라운드와는 달리 2라운드에서는 1라운드에서 얻은 페이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기술적인 문제로 페이지를 성공적으로 얻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2라운드부터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라운드의 결과에 가장 중점을 두었으며 1라운드에서 BP 글라이의 콜로니 수가 줄어든 것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간주하였습니다. 또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것과 같은 문제점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엘라이자에서도 테크닉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엘라이자를 수행함에 있어 아직 미숙함이 있는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엘라이자에서 펠렛을 풀 때 파이패팅을 이용하면 이전과 달리 결과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펠렛을 파이패팅으로 풀어준 뒤에도 상당량의 펠렛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을 고안해 본다면 엘라이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엘라이자 결과와 바이오 패닝의 결과를 토대로 TA 대신 글라이신을 일루션 버퍼로 사용했을 때가 Non-Specific Binding 안티바디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스텝 바이오 패닝과 같은 원리를 사용하여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을 사용한다면 효과적으로 히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엘라이자와 바이오 패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할 수 있게 된다면 투스텝 바이오 패닝을 통해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패닝뿐만 아니라 바이오 패닝 이후 단계에서도 항체를 효율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엘라이자 단계에서 SCFV 엘라이자의 낮은 민감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false negative result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특정 에피톱이 다른 것들보다 더 상호적일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